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특례보금자리론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규제가 이미 들어간 상황이긴 하지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장기 모기지에 대한 출시를 지난해 6월쯤인가 독려를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은행이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으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게 DSR이라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좀 우회한다라는 지적이 이니까 이걸 이제 규제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50년 만기 상품인데도 DSR을 따질 때는 40년으로 따지고 거기에다 나중에 뭐 가산금리까지 붙여서 계산하는 방식을 정부가 꺼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대출이 DSR을 40%라는 거는 이제 불변으로 딱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그 안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작년 말만 하더라도 거래절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보더라도 반토막도 안 되는 정말 평년의 1분기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 작년 1년 동안의 거래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로 그걸 좀 대체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뭐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담대 뭐 다 포함해서 그게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는 봅니다. 지금 8월까지의 주택 매매 총액을 보면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128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9억 원 이하 주택이 96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서울만을 봤을 때는 전체가 34조 원 정도가 되고 9억 원 이하가 12조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현황 발표한 걸 보면은 신규 구입 자금으로 18조 원 정도가 이제 집행이 됐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통 보금자리론을 LTV 50%에서 60% 사이 정도를 보금자리론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걸로 역산을 해보면은 전체 규모의 한 30억에서 36조 원 정도는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주택 매입을 했었고 또 그 외에는 뭐 50년 만기 주담대로 활용한 분들도 있으시겠죠. 예, 예.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3분의 1 정도 수준이 어쨌든 이런 상품들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만 봤을 때는 그 이상의 퍼센티지가 아마도 이런 지금 특례라는 단어가 붙은 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활용을 하라고 일단 정부에서 만든 상품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거를 이제 10분 활용해서 좀 먼저 활용을 한 분들이 좀 많은 건데요. 이거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면 지금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굳이 이제 일반형을 먼저 중단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들고 있고 그리고 남은 4년 동안은 서민형이 이제 운영이 될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서울의 통계를 보면은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가 거의 82% 정도 비중으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서민형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 지역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서 1년을 유예 기간을 줬으면 그 안에서는 좀 그 기간에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착순이 아니라 본인의 계획에 맞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줬으면 어떻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정부가 오히려 키운 게 아니냐는 좀 그렇죠.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정부가 생각한 대로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시키고 50년 만기 주담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없앴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규제를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좀 잡으면서 그게 주택 매수 심리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아닐 거라 보세요? 네,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지금 뭐 여기 이제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당국이라든지 아니면은 국토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가장 부동산 시장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계속 이야기 나온 대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들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겠죠. 왜 국토부는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뭐 업조부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따로 부서 협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그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은 주택의 경기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주택 가격의 변동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역할이 여기서 과연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가 지금 사실 되게 궁금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급 문제와 함께 이미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즉 거래가 굉장히 줄어든 부분은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고가의 주택들의 거래라든지 가격 상승은 또 상당히 주택 가격이 그동안 하락했었다고 하는데 고점 대비해서 전고점을 돌파한 그런 신고가를 기록한 경우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 시장은 굉장히 오히려 시장 가격 부분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큰 반면에 네. 오히려 서민이나 2030 세대들 즉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상당히 힘겨운 상황들의 어떤 시장 상황들은 가격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 가격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많은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예. 있죠. 그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이미 끊겠다는 끊어버리겠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다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가 40년 만기 혹은 50년 만기를 이야기하는데요. 40년 만기나 50년 만기에 계속해서 이자를 낼 수 있으려면 결국은 소득을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2030 세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결국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어떤 정책 금융의 여러 가지 내용 부분에 대한 시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은 결국은 서민이나 2030 세대에게 상당히 부담만 안겨줄 뿐 그 시장에 있어서 매수 심리를 꺾거나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변경시키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